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약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두 가지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이나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것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측 하단을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 테마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실 두 가지 테마, 첫 번째는 바로 탄산 리튬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를 준비해 봤습니다. 탄산 리튬,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눌림목에 와 있는 탄산 리튬 관련주 공략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인데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뉴스는 꽤 오래전에 있었지 최근에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는 뉴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저희 지난 방송 공략주 수익률부터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양지사, 이 종목은 한 주 만에 무려 6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사실 한 주 만에라고 하지만 월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4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5일에 저희가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 공략 도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이 종목 60%나 급등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품절주 중에 하나였죠. 양지사의 상승은 어디까지 지속될지 여러분들도 꼭 함께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정화금이 저희 2주 전 방송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밑으로 줄줄이 4가지의 신고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FT와 고려신용정보, 유일로보틱스와 일승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 종목들만 정리해서 여기다가 보여드리느라 모든 종목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저희 방송 종목이었던 웰크론한텍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만 함께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다만 방송에서는 정확한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가 종목명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문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요. 노란톡방에서만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공략해드렸던 종목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총 수익률 71%나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종목들은요. 단순히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타점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으로는 9월 26일 코리아 FT와 9월 22일에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 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타점까지 잡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쉽고 편안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노란 독방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기 전에 저희 노란 독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도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대장주일까 역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의 테마주인데 왜 내가 산 이 종목은 안 올라가지 하는 이런 정말 아쉬운 생각도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 바로 저희 노란 독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3번씩 노란 독방 안에서만 이렇게 긴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을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장주를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섹터, 그 안에서도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노란 독방 안에서만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던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후에 9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육까지 꼭 제공해드리는 노란 독방 잊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란 독방 안에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2가지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최근에 나온 뉴스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열렸죠. 오늘 이제 초유의 5번째 연속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요, 미국에서 CPI 결과도 나오고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몰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합작 법인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새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칠레가 칠레라고 하면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IRA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안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앞으로도 좀 주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바이오도 초격차 기술이 중요하다. 앞으로 반도체를 이어서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앞으로 주목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더 쉽고 편안한 매매가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온 종목,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셨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탄산 리튬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배터리의 원료 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리튬이죠. 리튬 관련주, 지금 중국의 공급망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리튬 관련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앞서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요. 백신도 없는 에볼라, 지금 다시 창궐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이제는 에볼라가 다시 도래한 걸까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겠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공략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요즘 월요일만 되면 여러분들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월요병 때문이 아닌 블랙 먼데이 때문이었는데요. 월요일만 되면 특히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월요일에 2번이나 휴장을 했죠. 그런데 월요일을 좀 속 편하게 쉬나 했더니 어제 화요일장에서 정말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4% 넘게 하락을 했죠. 오늘 그리고 금통위에서는 2번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빅스텝을 시행함으로써 2010년 10월 이후로 금리가 처음으로 3%대로 올라오게 됐죠. 자, 이제 우리 시장 지금 상황 보시면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가량, 코스닥 지수는 0.1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요즘 많은 일정이 또 남아 있고요. 시장 상황도 오늘 계속 오락가락, 빨간불, 파란불 번갈아서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모두 어렵게 견뎌내고 계실 거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시장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드리지 않을게요. 현재 시장 상황, 외국인들이 막판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일 CPI 예정이 있죠. 그동안 CPI가 이제 물가지표가 내일 9월달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이 물가 정점이 됐을까? 아니면 물가가 하락이 됐을까? 그 우려감에 그동안 시장을 떨고 넣고 또한 기대감, CPI가 발표되는 화점적 요소일 때는 시장이 또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망 속에서 환율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CPI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날 시장이 더 하락이 된다는 것보다 그 점은 미리 반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세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12월 달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연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폰당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하는 것뿐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욱더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환율 1,500원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00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제2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아무리 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정상회담 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 말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은 푸틴이 만들어낸 거고 전쟁은 함부로 푸틴이 종결할 수는 없다. 그 하에 지금 현재 회담이 격렬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러시아가 주말 동안 크림 대교가 반격을 당했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에다 미사일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의 서막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고 겨울쯤이나 내년 초에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더욱더 지속이 되지 해소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반등 중이다, 몇 번 더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보다 지금은 일단 내일 CPI 있기 전에는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급력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관만자세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만자세로 있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2% 상승해도 3% 상승해도 무조건 현금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가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 CPI 지수를 통해서 물가가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시장의 금전적인 기대감은 봐도 되죠. 네네. 시장의 금전적인 기대감은 봐도 되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잠시뿐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긍정적인 기대감이잖아요. 네. CPI 어차피 이번 달은 FOMC 연준에서 회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회의 없고 12월 달 있습니다. 하지만 FOMC 연준에서는 이번 년에 기준금리 잡은 게 4.5%인데 이거 10월 달, 12월 달 빅스텝식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4.5%에서 목표치가 넘어가요. 어.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단행이었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행도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안 되겠죠. 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미국 기준금리의 4.5% 이상은 역전이 당하면 외국인들 자본이 이탈이 되잖아요. 이탈이 되고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뿅.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목록 되게 많습니다. 이 모든 목록들이 환율을 높여주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떨어뜨리게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졌을 때 코스닥이 제일 꼴찌예요. 어제 코스닥이 4% 이상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더욱더 낙폭이 심해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분할매수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물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물리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현금화를 만들고 어떻게 현금화를 정리시켜서 다음 시장을 대비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목록 많죠. 13일 소비자 물가지표, 뭐 그다음에 미 연준의 뭐 금리 인상은 이번 달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또 시장은 하락이 됐고 또 그 부분이 환율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제 러시아가 회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은 거절했고 푸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보는 상황에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 마음대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정도까지 왔고 푸틴한테 남은 거는 지금 현재 핵밖에는 없는데 핵은 쏘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협적인 발언으로 또 주가가 떨어뜨릴 수가 있고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신저가가 되고 네이버가 신저가가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지금 현재 상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상승하는 중이고 코스피는 내일 CPI 있을 예정 하에 사실 CPI가 잘 나올 거다. 물가 지표가 하락이 될 것이다. 뭐든지 100% 확신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의 낙폭, 그다음에 저번 주의 낙폭을 커버하는 셈치고 삼성전자가 2%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코스닥이 3%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이 CPI가 물가 지표가 하회가 될 것이라는 그게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관망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오늘 시장 반등했다, 내일 시장 반등한다고 해도 CPI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큰 하락이 아닌 예상치보다 2점 차이, 3점 차이 되면은 또 물가 FOMC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욱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 기대, 그 우려감에 또 주가는 떨어지게 돼요. CPI 물가 지표는 반드시 저번 때에 비해 1% 정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연준에서 금리는 인상을 더욱더 나중에 하겠다. 지켜보겠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4% 이상 빠졌죠. 4% 이상 빠졌어요. 4% 이상 빠지다가 오늘 같은 날 약간 좀 막판에 다시 상승 중이지만은 코스닥은 얇은 중성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하고 코스피가 조금만 하락되더라도 코스닥은 더 크게 하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코스피 쪽으로 투자를 단기 스윙으로 하는 게 맞지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 스윙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코스닥은 한 번 무너질 땐 크게 무너지니까요. 뭐 매번 이렇게 얘기해줘도 뭐는 사면 몰라요. 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이 했으니까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동성에 취해져 있어. 유동성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앞뒤 안 봐요. 그냥 그 당연한 유동성을 보고 내일 또 시장이 좋아지겠지 이게 생각하는 게 다예요. 만만하게 주식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만하게 주식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계좌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수익을 다 창출했고 지금 우리도 보유 종목 하나는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저도 언젠가부터 사실 계좌를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뭐 계좌 안 봐도 그냥 하락하고 있을 게 너무나 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양시장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개수로 따지자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양시장에서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계좌에서 손실이 난 거는 뭐 당연할 거고요. 지금 오늘 정말 살짝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좌 손실을 메우는 데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요,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좋게 나와도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건 잠깐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CPI 지표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1% 이상 둔화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시장이 그나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CPI가 또 안 좋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다음 달 또 한 번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이고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하락세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예상하기도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계속해서 개별 테마,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그램명과 같이 테마주의 시선, 어떤 테마가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략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지금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지금 앞으로 30분 뒤에 방송이 끝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저희가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이 종목들 정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은 이제 종목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서 피해 봤던 거에 부분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부분 회복을 많이 회복을 하셨죠. 그 부분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실 거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맞게 이 시장의 상황 맞게 정책을 맞게 원칙을 세우고 그 속에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현금을 지켜드릴 테니까 내 현금 지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저는 미중 분쟁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히토류로 갖고 오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중국이 미국한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자동화 공정 설비 반도체를 제재를 떼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TSMC 7% 이상 빠지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도 4% 정도 빠졌죠. 그렇게 되면 원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였는데 중국의 제재 속에 하지만 엔비디아하고 TSMC가 그렇게 빠지니 반도체 영향으로 또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 빠진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코스피도 빠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는 하도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는 경제 제재를 미국한테 맛보여줄 걸. 그거를 관영 매체에서 계속 뉴스 기사요 도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요 어제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국한테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히토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튬도 있는 상황이죠. 왜? 리튬은 중국에서 캐기에는 1위 자원인 국가이니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원자재 전쟁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한테 반도체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 방은 맞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리튬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왜? 히토류하고 리튬 이 두 개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히토류는 핸드폰,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죠?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에 무조건 필요한 리튬 그 소재를 중국이 자원 1위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대만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전기차 말 그대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국가력을 높이고 제2의 반도체 현식으로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근데 그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만약 그대로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한테서 쓰는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는 리튬을 제공 안 할 거다.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는 리튬 가격을 또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뭐가 무기겠습니까?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땅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리튬, 그다음에 히토류 이 부분으로 경제 제재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서 갖고 온 종목은 히토류가 아닌 리튬입니다. 리튬이고 그 리튬을 갖고 온 거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급증이 될 거고 그리고 리튬이 없으면은 폐배터리하고 말 그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치성이 높아져가지고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보다 리튬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우려감에 상승되는 목록들이 요즘 시장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 테마주의 시장으로 맞춰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히토류 다음은 리튬으로 저는 맞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으로 맞대응을 미국한테 하면은 테슬라, 그다음에 리비안이 많이 타격을 봐요. 리비안하고 테슬라가 타격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2차 전지 쪽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리튬 관련주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리튬 관련주 옆에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리튬에 대해서 세비캠, 그다음에 나인테크, LG솔루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상승되고 있죠. 근데 리튬 관련주도 이 중에서 폐배터리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반도체 제재 중국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히토류 다음으로 리튬으로 맞대응으로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히토류하고 리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복합 테마지만은 히토류보다는 리튬 쪽으로 더욱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테마주 목록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때문에 리튬 제재로 충분히 중국이 맞대응을 할 수가 있고 미국한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맞대응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은 지금부터 귀하신 손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증권사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칠레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칠레가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관산 2위예요. 그 관산 2위고 한국에서는 빨리 리튬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회사고 제형택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택이 말 그대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고 이 제형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니 말 그대로 리튬 관련주의 수혜주겠죠.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게 히토류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될 수 있는데요. 어제 히토류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말고도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건 이 넓은 땅에서 나는 원자재, 그 중에서 리튬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원료 중에 하나죠. 전기차의 수요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료인 리튬도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빠짐과 동시에 이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관련주들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공략했던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네. 이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주이자 혹시 리튬 관련주가 아니었나요 혹시? 웰크한테 또 리튬 관련주죠. 네. 리튬 관련주지만 리튬을 직접 지금은 리튬이 없잖아. 네네.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그걸 생산하는 그 섹터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리튬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 리튬이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리튬을 제조하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산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옆에 보시면은 동구아이스, 그다음에 유에에너테크, 코리아 SE, 그다음에 세비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동구아이스는 말 그대로 히토 쪽으로 더 강해요. 히토 쪽으로 더 강하고 네. 그다음에 유에에너테크, 이 유에에너테크는 말 그대로 리튬을 유통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코리아 SE는 말 그대로 최근에 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가 관분 자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SE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세비캠은 폐배터리겠죠. 왜냐면은 리튬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폐배터리 관련주도 상승하니까 세비캠도 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대장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네. 뭐 동구아 INS는 뭐 힌트 드리자면 동구아 INS는 히토류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청자분들 아까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다고 했죠? 물론 리튬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리튬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한테 반도체 제재에 맞았기 때문에 어제 중국이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히토류 관련주가 어제 상승이 됐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말고도 리튬, 말 그대로 중국 자체 내에서 리튬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리튬으로 맞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리튬을 유통하는 회사,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오는 종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에 올랐던 게 어제 히토류 관련주였고 고요. 앞으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리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의 무역 보복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으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지금 우측으로 보기를 띄워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네모난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송 시간이 20분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여기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 독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올려드리는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노란 독방 안에서만 직접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좀 매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 독방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시면 그냥 숟가락만 들고 오셔도 여러분들 손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 손실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QR코드로 저희 노란독방 입장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리튬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려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도 4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 이 4가지 종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종목 동국 RNS는 히토류 쪽으로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4번째 종목은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인데 전문가님 말씀하시기를 이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접 리튬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세비캠도 좀 아니지 않나 싶고 해서 2번째인 유일 에너테크나 3번째 코리아 SE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말 그대로 코리아 SA는 리튬을 유통하는 회사에 인수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 같은 경우는 뭐 유이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리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 중에서 뭐 사실 동구에서는 히토유니까 아니죠. 그리고 세비캠도 폐배했다리니까 아니고요. 네.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유이 에너테크하고 코리아 SE 이 2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2개 중에서 하나 사실 2개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허나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들어가는 타점 CPI 지나고 나서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좀 시장 상황에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입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될 미국의 CPI 지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준의 발언들이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서 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더 정확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빠르게 2번째 종목도 한번 알아가 볼까요, 전문가님? 2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이고 아주 종목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전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설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사기꾼을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하도 그럴 그렇게 수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오늘 날짜가 12일. 12일이네요. 네. 자, 다음 주 방송에 제가 지금 갖고 온 종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얘들 관심 종목 2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나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아나운서님? 네,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제2의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만큼 감염이 되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계속 두통, 고통에 의해 가지고 막 구토를 계속하면서 이게 뭐 심하면은 사망까지 나올 수가 있는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북아메리카한다.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염병이 지금 현재 우간다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계속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드리고 싶고 여기서 저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를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입니다. 이 화면을 좀 이렇게 크게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라온 기사예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급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사가 자극적인 게 아니고 정말 죽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아프리카 쪽에서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 국가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아프리카 가입이 없으니까 뭐 유입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상승되니까 말 그대로 에볼라 관련주를 저는 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없었어요. 시장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다음 장면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뿅.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에볼라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보건기구에서
확진이 의심사에만 60건입니다. 예전에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숭이 두창도 뭐 간단히 전염병이 돌아다닐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미크로바이오민들을 200%까지 올라가게 했고 말 그대로 녹시잡 MS를 60%까지 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에볼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상승되지 않았을까, 그 테마도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 관련주도 여러분들 편입을 하시면서 보셔야 할 때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에볼라가 반영 체계로 구축이 돼야 합니다. 일단 에볼라가 한국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진 않았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 에볼라는 안타깝게도 백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온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말고 있습니까? 신풍제약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그리고 세종 뭐 메디카 뭐 일동제약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 말 뜻은 뭐냐? 말 그대로 백신은 없지만 그 백신 기대감에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신 기대감에 밑에서 코로나 테마가 받쳐준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에볼라가 한국에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백신이 없으니까 그 백신에 대한 영국 이역이 있었던 그 회사를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백신은 없지만 에볼라 백신 이역을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찾아야겠죠. 말 그대로 일동제약에 코로나 백신이 없는데도 백신 기대감이 상승한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에볼라로 인해 가지고 백신은 없지만은 백신 이역이 있는 그 주가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옆에 보시면 상승 목록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에볼라 관련 세트를 갖고 온 거예요. 에볼라 백신주 갖고 있다고 해서 갖고 온 게 아닌 에볼라 백신에 대한 과거 이역을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시선으로 그 목록 세트를 갖고 왔고, 이 중에서 대장주를 노안톡에서 이따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에볼라가 말 그대로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은 없어요. 하지만 에볼라 관련 테마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혹시 이게 만약에 계속 확산이 된다고 하면 반역 체계 구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역 체계 구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반역 체계에서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게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얘기를 해보니까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3분기,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한다고 하면 진단키트 쪽으로 영업이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키트는 영업이익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말 그대로 한 집단 진단키트는 무조건 사놓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사업의 과거 진단키트 사업에 연구한 이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전에 과거 이역으로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여러분들 렘데시비르 아시죠? 렘데시비르는 말 그대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거기 사람 형태에 맞는 렘데시비르 백신 연구 이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대장주이고, 에볼라 바이러스 및 렘데시비르의 관련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50%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공포인 것 같은데, 백신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백신이 없다라고 해도 백신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바로 백신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에 일동제약이 올랐던 것처럼 이 종목도 앞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개발 기대감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였던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 공략해 드리면서 정말 이 종목은 200%나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인 이 종목은 아직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어떤 질병,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은 정말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우측으로 보기를 4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중에서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전문가님.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은 결과가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오늘의 종목이 진원생명과학 아닐까요? 진원생명과학 말 그대로 진원생명과학이 좋죠. 랜데시뷰도 엮여져 있고 말 그대로 에보라 쪽으로도 엮여져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테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약품, 진원생명과학,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세 이 4가지가 통합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치료제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치료제가 있는 회사인데 이 4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에볼라에 대한 과거 이력에 대한 그걸 조사한 회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에볼라 부분도 어느 정도 연구 이력이 큰 회사. 이 4회사도 에볼라 쪽에서 연구 이력을 조금씩 했겠지만은 말 그대로 진원생명과학도 더욱더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테마에 묶여가지고. 네.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정답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장주만 갖고 온 거고요. 이 종목들은 그 종목하고 관련된 섹터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섹터가 오늘 10% 빠졌지만은 이거는 반산난 때문에 약간 좀 오늘 하락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우리 종목이고 말 그대로 현대약품은 치매, 그다음에 반사는 그다음에 어떤 종목 또 치매 반사는 탈모가 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종목은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택법 그 나택법은 쟁점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원생명과학, 렘데시비르 말 그대로 예전에 요드 연구도 각오로 한 2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AI 조류 독감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여러분들 하여튼 한마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주가는 되게 형편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미코바이오메드를 제가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코바이오메드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우와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와. 미코바이오메드가 왜 또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아이고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년 것만 보더라도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차트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내어 곡선이 빠졌어요.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쫙 내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예전에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 가지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연구 이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소명이 되고 나서 쭉 내려 꽂았죠. 쭉 내려 꽂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유 바닥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어디 있겠냐 그거의 변명이 똑같은 변명이 생각하지는 않죠. 50명만 생각하고 나머지 50명은 또 올라가면은 미코바이오메드는 한번 진입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말 그대로 에볼라 관련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미코바이오메드가 에볼라 관련주냐? 말 그대로 우간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하고 똑같은 병 종류가 병 종류는 연구와 이력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나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미코바이오메드는 에볼라 관련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이력은 한 회사고 이게 뭐 발신이 있든 없든 간에 연구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이나 그런 종목처럼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 밑에 보시면 파미세는 말 그대로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에볼라 관련주는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테마 대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겠으니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이 종목 어떠냐, 저 종목 어떠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우측 하단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죠? 네모난 QR코드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광고로 넘어가기 전까지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한번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